자,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달라지는 당신을 위한 동기부여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하거나 혹은 이미 시작한 일에 대해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힘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조직 안에서 동료들의 활력을 북돋아주고 싶은 리더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요. 동기부여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떼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 나가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 내면의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오늘과는 다를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에 차분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복잡한 이론보다는 우리의 일상과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을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동기부여란 무엇인가?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동기부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기부여는 개인이나 조직이 특정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단순히 어떤 욕구나 바람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 그 욕구나 바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만드는 심리적, 감정적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이 추진력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의 자극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동기부여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방향을 설정하게 하며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동기부여는 개인의 성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 학교, 가정 등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도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수준은 그 공동체의 분위기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마음에 따라 변하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 어떤 목표를 세우는지, 그리고 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지를 설명해주는 근본적인 힘,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거나 아주 사소한 장애물 앞에서도 쉽게 멈춰 서고 말 것입니다. 결국 동기부여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고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중요성.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졌다면 이제 동기부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좀 더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기부여는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증명된 사실입니다. 개인의 측면에서 볼 때 높은 동기부여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업무나 학습에 대한 열정과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하고 싶은 일에 대해 깊이 빠져들고 시간을 잊을 만큼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만듭니다.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동기부여 수준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이 향상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강한 의지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이끕니다. 또한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창의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 탄력성이 강화됩니다. 동기부여가 높은 사람은 어려움이나 실패를 일시적인 좌절로 여기기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빠르게 회복하여 다시 도전할 힘을 얻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촉진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찾아 배우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는 자기 개발을 가속화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조직 차원에서도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필수적입니다. 첫째, 팀워크와 협업이 강화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려는 동기부여된 구성원들은 서로 돕고 지지하며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와 협력적인 분위기는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높입니다. 둘째, 혁신을 촉진합니다. 동기부여된 직원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방식,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모색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며 조직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나갑니다. 셋째, 인재 유출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성장 가능성을 느낄 때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고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활기 넘치고 동기부여된 조직 문화는 외부에서도 매력적으로 비춰져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입니다. 넷째, 조직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동기부여된 사람들은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이는 조직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는 결국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는 개인의 행복과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동기부여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한 기본 원칙. 앞서 효과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5가지 기본 원칙, 즉 펀, 아퍼투너티, 리스판서빌러티, 커뮤니케이션, 에거티, 줄여서 FORC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각 원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동기부여에 기여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주로 조직 문화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펀, 재미입니다. 즐겁고 활기찬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일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말이 때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에서 흥미를 느끼고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웃을 수 있을 때 일은 더 이상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활동이 됩니다. 조직에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팀 빌딩 활동을 장려하거나 업무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미 요소를 더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의 흥미로운 측면을 찾아보거나 업무 시간 중 짧게 휴식을 취하며 기분 전환을 하거나 동료들과의 긍정적인 교류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은 어떤 보상보다도 강력한 내적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퍼투너티, 기회입니다. 명확하고 매력적인 경력 발전 경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때 희망을 얻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승진의 기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 다른 팀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합니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개인은 스스로에게 어떤 기회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그런 기회를 탐색하고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셋째, 리스판서빌러티, 책임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대로 일하는 것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기부여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요한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며 그들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과도한 비난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통해 성장을 돕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개인은 스스로 더 많은 책임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주어진 일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일이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일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 넷째,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고립된 상태에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해와 불신이 쌓이는 환경에서는 동기부여가 쉽게 꺾입니다. 조직에서는 리더와 직원 간의 정기적인 1대1 대화 시간을 마련하거나 팀 회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익명으로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공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투명하고 열린 소통은 신뢰를 쌓고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에쿼티, 형평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합당하게 인정받고 보상받는다고 느낄 때 동기를 얻습니다. 반대로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순간 동기부여는 급격히 저하됩니다. 공정한 대우는 단지 보상뿐만 아니라 기회의 분배, 업무 할당, 피드백 방식 등 모든 측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은 명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세우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며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함은 조직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동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긍정적인 조직 문화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이 5가지 FORC 원칙이 조직 안에 잘 뿌리내릴 때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동기를 가지고 일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동기부여. 앞서 기본 원칙들이 조직 문화와 환경 조성에 가깝다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조직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고 개인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동기부여를 관리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는 동기부여의 가장 강력한 원천 중 하나입니다.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으며 목표 달성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면서도 도전적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SMART 목표가 효과적입니다. 조직에서는 팀 또는 개인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스스로에게 단기, 중장기 목표를 세우고 이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실행 계획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동기부여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피드백과 인정입니다. 자신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명확히 알 때 동기부여는 더욱 강해집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은 노력을 계속할 힘을 주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성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또한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보상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조직은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칭찬, 감사 메시지 전달, 작은 선물, 승진, 새로운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스스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보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율성 부여 및 존중입니다. 자신의 업무 방식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조직은 직원들에게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불필요한 통제보다는 지원과 코칭에 집중해야 합니다. 개인은 주어진 업무 안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도적으로 진행해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넷째, 고충 경청 및 문제 해결 지원입니다. 업무 중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고충이 있을 때 이를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무시되거나 방치된다고 느낄 때 동기부여는 쉽게 꺾입니다. 조직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리더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성장을 위한 기회 제공 및 학습 지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동기를 잃기 쉽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술을 발전시키며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조직은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멘토링,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하여 직원들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은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섯째, 의미와 목적 부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큰 의미나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동기부여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업무가 조직의 비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은 강력한 내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조직은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명확히 공유하고 개개인의 업무가 그 비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넓은 의미를 찾아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일의 목적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외적인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내적 욕구, 성장 가능성, 심리적 안정, 그리고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직과 개인의 동기부여 조화. 동기부여는 개인의 내적 상태와 조직의 외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지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개인적인 동기부여만으로도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지만 조직의 지지와 환경이 뒷받침될 때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개인의 동기부여가 높아도 조직 환경이 이를 저해한다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동기부여는 재정적 보상, 사회적 인정, 그리고 가장 강력한 자아실현 욕구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며 보상을 원하고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어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내적 욕구는 동기부여의 강력한 엔진 역할을 합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더 나아가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인센티브나 공정한 보상 시스템은 기본적인 외적 동기를 제공합니다. 경력 개발 기회와 학습 지원은 개인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켜 자아실현 동기를 자극합니다. 긍정적인 조직 문화, 열린 소통, 자율성 부여는 소속감, 인정,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높여 내적 동기를 강화합니다. 성공적인 동기부여는 이 둘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조직은 구성원 개개인의 다양한 동기부여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연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에 동기부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전에 큰 동기를 느끼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환경과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에게 맞는 동기부여 방식을 찾아 지원해야 합니다. 개인 역시 자신이 어떤 것에 가장 크게 동기부여되는지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필요를 솔직하게 소통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조직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조직과 개인이 함께 동기부여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동기부여는 단순히 개인의 마음가짐 문제도 아니고 조직의 책임 문제만도 아닙니다.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동기를 관리하려 노력하는 동시에 조직이 구성원들의 동기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강력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 자,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넘어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동기부여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우선순위 명확화 및 계획 수립입니다.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살을 빼고 싶다는 목표보다는 3개월 안에 OKG 감량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주 3회 운동하기, 매일 식단 기록하기와 같은 작은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전날 저녁, 그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보세요. 그리고 각 항목을 완료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거나 지워나가면 눈으로 보이는 성취감이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목표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고 실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자기 능력 인식 및 긍정적 자아상 형성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잘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부족한 점에만 집중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곤 합니다. 오늘부터는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과거의 작은 성공 경험들을 떠올려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했던 점들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거나 자신의 강점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건설적 피드백 수용 및 개선 노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 특히 비판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더 빠르게 발전하고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피드백을 들을 때는 방어적인 태도보다는 경청하려 노력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개선을 통해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자율적 한계 설정 및 현실적인 목표 관리입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거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금방 지치고 동기를 잃기 쉽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와 역량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고려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에 초점을 맞추고 작은 성공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일정이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번아웃되지 않도록 스스로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까지는 반드시 쉬겠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내일 이어서 하자와 같이 자신과의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은 동기부여를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다섯째, 작은 성공 축하하기입니다. 큰 목표 달성만을 기다리기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작은 성공들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를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획한 일을 하나 완료했을 때,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등 작은 성취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축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을 사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성공에 축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에너지를 줍니다. 여섯째, 영감 얻기 및 긍정적인 환경 조성입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감동적인 책이나 영상, 아름다운 자연 풍경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고 동기부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배우고 싶은 점이 있는 멘토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콘텐츠를 꾸준히 접하고 매일 아침 긍정적인 다짐을 하는 등의 습관은 동기부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휴식과 재충전의 중요성 인식입니다. 동기부여는 엔진과 같아서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방전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치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어떤 동기부여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고 자신을 위한 재충전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세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자신에게 맞는 휴식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들은 우리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눈 오늘부터 달라지는 당신을 위한 동기부여에 대한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펀, 아퍼투너티, 리스판서빌러티, 커뮤너케이션, 에거티라는 5가지 기본 원칙을 통해 동기부여를 위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 배웠고, 목표 설정, 피드백, 자율성 부여 등 구체적인 동기부여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까지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동기부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힘입니다. 때로는 동기가 충만할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에너지가 소진되어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방법들을 떠올리며 다시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이미 엄청난 잠재력과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의 힘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그 힘을 일깨우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시된 방법들을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면 분명 여러분의 삶과 일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믿으며 꾸준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